그리스 신화 오늘 2편. 2편은 신과 문화, 음악, 요런 약간 좀 고급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야기는 아리온이라는 등장인물이 또 있어요. 제우스랑 관계없어. 아까 다 제우스랑 관계 있었잖아요. 1편에서 그지 등장인물이. 제우스랑 관계없는 아리온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리온이라는 인물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라. 아리온이 제우스의 누나인 관계가 있네. 관계 있습니다. 네, 관계 있어요. 제우스 누나인 데메테르와 제우스의 형인 포세이돈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친상간으로. 근데 말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당시에. 나중에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말의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좀 알아보자면은, 포세이돈이 또 정신 못 차리고 일단 산란기가 된 거야, 얘가. 정신 못 차리고 지 형제인데 여자 데메테르한테 사귀자고 한 거야. 데메테르한테. 농업의 신이죠. 아유 정말 씨. 그래서 데메테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또라이냐 포세이돈. 도망 다니다가 말들이 있는 무리를 발견했어요. 도망 다니다서 그 무리 사이에 숨어서 말로 변신한 거야. 이 금색 말이 데메테르예요. 이게 딱 변신했어. 그래서 딱 숨은 거지. 근데 포세이돈이 악착같이 지도 말로 변신해가지고 그 무리에 가서 말로 변신한 데메테르한테 접근해서 말인 척하면서 뭐 딴 애인 줄 뭐 그렇게 막 뻐꾸기 털었겠지. 막 강제로 사귀어버렸어. 그래서 말의 모습으로, 그래서 임신도 했어 데메테르가. 그래서 말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말일 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리온의 출생입니다. 예. 그래서 태어났는데 얘가 또 악기 연주를 잘하네. 세상에 아리온이라는 애가 신이라 그런지 신마인지 말인데 악기 연주를 잘해. 그래서 헤르메스가 아폴론에게 주었던 리라를 그렇게 잘 연주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아리온이 음악 대회에도 참가해서 막 상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트로피랑 상금도 타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배에 이렇게 탔었다고 합니다. 콩쿨 대회 나갔다가. 예. 근데 이 배에 탔는데 배 선원들이 얘가 상금이랑 막 트로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얘 뭐 돈 갖고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탐이 나서 아리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니까 도망도 못 치잖아.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래서 아리온이 이때 생각을 하는 게 난 여기서 죽나 보다 싶어가지고 얘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연주랑. 해서 이 해적들한테 그러면 나 노래나 한 곡 뽑고 가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그래 이 아리온이란 놈이 소문 들어보니까 노래 꽤나 한다는 양반인데 그래 가는 길에 뭐 노래 한 곡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래가지고 시켰어. 들어봤지 노래를. 그래서 잘하는 거야. 괜찮은데?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갑시다. 막 칼 뽑고 있는데 아리온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긍지가 있는 사내인 거죠. 내가 해적놈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 상남자 마인드. 선비의 절개 마인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로 왔으면 좀 성균관 유생이 되지 않았을까. 리온이요. 근데 이 아리온이 뛰어내린 순간에 바다가 이 노래에 감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기는 너무 아까운 존재다 싶어서 돌고래떼를 보내줍니다. 돌고래떼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리온이 이걸 타고 도망쳐 바다를 탈출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다를 막 건넙니다. 이때 도착한 나라가 코린토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코린토스. 이때 이 나라 왕이 폭군입니다. 폭군이었어요. 이 왕이 연산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 보면은 뭐 세금 막 통행료 뜯어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이름이 페리안드로스라고 하는데, 얘가 뭐 이방인이 왔잖아. 코린토스에 왔잖아. 그러니까 뜯어내야 돼. 근데 아리온이라고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이 페리안드로스라는 사람은 이미 이 연주랑 노래 실력으로 유명한 셀럽이었던 거지. 어떤 콩쿨 대회에서 입상도 했다 소문이 들린 거여서 팬이었던 거야. 자기 몰래 막 mp3 막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은 분이다. 어쩜 이렇게 음색이 맛깔나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니까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왕궁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그러시냐 이런 일이 있었냐 자초지종 듣고 그러면은 우리 왕궁에서 궁전에서 좀 며칠 묵어라 편하게. 연예인 본 듯이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냈어. 근데 지내고 있는데 마침 페리안드로스 왕에게 이 아리온을 찾는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어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며칠 전에 그 배에서 아리온을 죽이려고 했던
해적들인 거야. 그러니까 코린토스 왕이 승질이 났죠. 나는 이 아리온의 팬인데, 열혈 팬인데, 내가 이런데 이 해적들이 어떻게 우리 연예인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해적들을 복수해 줍니다. 다 죽여버렸어, 자기가. 그 뒤로 아리온이 오랫동안 이 코린토스 나라에 살면서 집에 안 돌아갔나봐. 그 뒤로 얘기 자기 좋았는지 여기 코린토스란 나라에서 가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리온을 구해줬던 아까 그 돌고래들은요, 신들에게 인정받았다. 아, 니 이렇게 유명한 가수를 목숨을 구했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신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돌고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오늘은 신과 음악,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분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인간 영웅이죠. 누구냐 봤더니 오르페우스야. 어떤 그리스 신화의 아이콘이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오르페우스가 연주하는 이 악기가 리라라고 악기입니다. 예. 아폴론도 아까 얘기했어요. 리라를 잘 연주했었다고 했었죠. 예. 아폴론 아들이야, 오르페우스가. 아폴론이 인간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겁니다, 오르페우스를. 그래서 아빠인 아폴론에게 리라를 배웠던 거죠. 어떤 관계가 다 있죠. 아폴론은 헤르메스에게 어떤 자기 소를 주면서 리라라는 악기를 받았고, 헤르메스가 개발한 악기 받았고, 아들에게도 이 악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 중에 이 오르페우스는 가장 뛰어난 음악가라고 합니다. 예. 뭐 부모의 피도 뭐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신인 아빠한테 악기를 배웠고, 엄마도 맞다. 엄마가 누구냐면은 뮤즈라는 신이 있어요. 9자매 중에 하나인데 칼리오페였거든요. 뮤즈가 누구냐면은 이제 제우스가 어떤 뭐 신과 나왔어. 그 티타노마키아 전쟁 치르면서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되면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유흥거리가 없다. 뒤에 밴드 하나 세워야 되는데 밴드가 없다. 그래서 걔 산에 올라가서 여자 신이랑 결혼해가지고 9딸을 낳아요. 그게 이제 뮤즈라고 불러요. 그 컨셉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수는 나인뮤지스입니다. 이름 비슷하지? 그 9자매 중에 하나야, 칼리오페가. 예. 그러니까 대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모들이 전부 예술 계통에 있는, 그죠? 음악계의 금수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르페우스가 리라를 연주하면요, 어땠냐면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예, 음악에 반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막 모여 들었대. 그리고 심지어 나무들조차도 막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잖아. 이렇게 막 가지를 뻗고 있다가 막 음악이 들려오면은 가지를 이렇게 쓱 내려놨대. 왜냐면은 이 소리가 가지에 막히니까, 이파리들에 막히니까 소리가 막 많이 퍼져서 다른 식물들까지 들을 수 있게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유독 노래 잘하는 괴물이 있어요. 인어죠. 사이렌이라고 부르는 인어인데, 인어들은 바다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그 선원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뱃사람들이 노래에 취해가지고 막 인어를 보러 갈 거야 막 이래가지고 갔는데, 인어가 막 괴물로 변신해서 막 잡아먹고 막 이러더니, 이 전형적인 꽃뱀, 오리지널 꽃뱀이죠, 인어들이. 근데 이 배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오르페우스거든요. 이게 아르고호의 모험 장면인데, 인어들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인어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막 이렇게, 오빠 회 한 접시에요 막 노래하고 있는데, 오르페우스가 닥치라고, 이 꽃뱀들 닥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리라 연주를 막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인어들이, 사이렌들이 이 노래가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이런 음악적 자질이 있지 하면서 입도 못 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어가 이때 이 악기 연주를 듣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 우리 노래 실력은 썩었어. 우린 살 존재 가치가 없네. 그래서 목숨을 끊었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 실력이 이만큼인 거죠, 이만큼. 제가 사이렌이라 그랬죠. 예, 세이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렌 알죠? 이게 세이렌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명적인 소리라는 뜻이거든. 그거 좀 헷갈렸다. 미안해. 암튼 뭐 이런 오르페우스의 마음을 또 사로잡은 또 절대 미녀 존예보스 여성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 바로 에우리디케라고 합니다. 와, 겁나 이뻐. 이뻐. 에우리디케라고 합니다. 예.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가정은 귀찮아. 뭐 남의 연애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결혼식 날이 딱 됐는데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의 집 잔치에서 뭐 술 먹고 꼭 빠르게 취하는 사람 있죠. 막 행패 부리는 막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알지. 아저씨들 막. 그리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결혼식에 온 하객 중에 한 남자가 취해가지고 이 신부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페우스가 다른 손님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막 인사하는 도중에 술 취해가지고 신부한테 가서 찝쩍댄 거야. 지랑 사귀자고. 도라이 지랑 사귀자고. 그래서 에우리디케가 이 여자가 도망가다가 이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뱀의 발을 물려가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늦게 안 오르페우스가 상처를 막 이렇게 독 뽑아주고 상처를 치료했지만 결국 중독돼서 죽었어. 허무하게. 그래서 이 뒤로 이제 뭐 결혼식 날 아내를 잃은 오르페우스는 그날부터 리라를 연주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제 뭐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방랑자가 된 거죠. 방랑자. 이즈리얼처럼 방랑자가 됐어. 그러다가 어느 날 방랑을 막 하다가 지하 세계의 왕인 하데스의 부인 그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난 겁니다. 데메테르의 딸이에요. 페르세포네가. 페르세포네가 1년에 4개월 정도는 지상에 올라와서 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8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8개월이 맞다. 4개월만 지하에서 살고 맞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어쩌면은 지하로 가서 살게 된 죽었으니까 우리 부인 나의 피앙세를 다시 지상으로 데리고 올 방법이 있지 않을까? 페르세포네처럼 떠오른 거야. 그래서 데메테르의 딸인 이제 페르세포네를 만나러 가는 거야. 지하로 가는 거야. 오르페우스가. 굉장히 순정마초 같은 남자죠. 바로 스틱스 강으로 가버렸어요. 이 강 건너면은 이제 바로 제 저승이니까. 여기서 이제 스틱스 강을 지키는 이 뱃사공. 여기 보면 이제 오르페우스인데 하프 같은 거 리라 들고 있는 거 보여. 이 뱃사공에게 뱃값으로 노래를 불러줘요. 막 지하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화려한 음색 들어줘. 그리고 지하 입구를 지키는 켈베로스에게 들으면 잠이 오는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입구도 통과해서 지하로 내려가요. 이런 게 저번 주에 그 푸시케 얘기 알죠? 푸시케가 동전으로 이 동전 2개 200원 주면서 배 건넜고 그 보리빵을 켈베로스한테 먹여서 길들여서 통과했다. 그 얘기 기억나지? 저번에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푸시케가 통과했다면은 오르페우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특기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갔죠. 이런 차이도 있어. 이건 좀 재밌죠. 그래서 지하 궁전에 딱 도착을 한 거야.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명왕 하데스와 그 왕비죠. 지하세계 왕비 페르세포네를 만나서 노래를 막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지하의 이 투탑 왕 부부가 감명받은 거죠. 이런 미친 소리. 뭐냐 미친 소리가 왔냐. 너는 정말 그리스계의 나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좋아 너무 좋아 막 미치겠는 거야. 눈물을 막 흘려요. 이때 지하세계에 있던 죽으면 다 일로 가는 거야. 하데스의 지하세계로 저승으로. 이때 뭐 지하세계에 있던 다른 귀신이나 뭐 다른 존재들도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 중에는 분노의 여신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노의 여신들도. 이 분노의 여신들은 화만 내. 24시간 웃지도 않아. 화만 내는 신들인데 오르페우스의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법을 깨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지하세계가 아주 감동의 도가니탕 막 이렇게 돼버린 거여서 그 당시에 지옥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제 죄 받아서 죽은 애들 형벌이 중단될 정도였었다 그래요. 결국 페르세포네에게 부인인 이 에우리디케를 지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딱 받게 된 거예요. 노래 실력 하나 가지고. 뭔가 특기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뭐든지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데리고 가도 좋은데 대신에 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는 말도 해준 겁니다. 예,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이 좁았어요. 가는 길이. 그래서 한 줄로 가는 거야. 오르페우스는 앞에 서서 가고 에우리디케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 올라가는데 봐봐 이렇게 혼자 가는데 뒤에 이렇게 잘 따라오나 불안한 거야. 안 그래도 힘들게 저승에서 데리고 오는 건데 불안한 거서 뒤에서 우리 에우리디케 나의 피앙세 잘 따라오고 있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안돼 그랬어. 안 된다니까 막 꾹 참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르페우스가 지상에 탁 올라갑니다. 올라갔어. 올라가자마자 뒤를 돌아봤는데
우리 부인은 아직 지하에 있는 거야. 아직 미처 다 못 올라온 거야. 걸음이 느렸는지. 자기 혼자 올라왔던 거죠. 지상으로.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에우리디케가 다시 지하 세계로 끌려 들어가요. 그 페르세포네가 해줬던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걸 어긴 거야. 그래서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오르페우스가 다시 이제 또 자기 아내랑 헤어진 거야. 헤어진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절망, 시름인 거에 이제 빠져 살죠. 그때부터 이제 뭐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또 방랑가, 이즈리얼의 생활을 했던 거죠. 이때부터 뭐, 봐봐. 남자가 악기 잘 다루고 노래 잘해. 그럼 여자들이 좋아하잖아. 너희들 안 좋아하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여자들의 구애가 있었어요. 오빠 나랑 만나줘요. 오빠 나랑 포도주 한 잔 꺾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은데 다 무시하면서 혼자 떠돌이 생활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이나스라는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요. 마이나스야. 플러스 아니고 마이나스. 누구냐면은 그 디오니소스가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걸 먹으려고 쫓아다니던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인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여자들을 마이나스라고 부르는 그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르페우스 보니까 술도 좀 취했겠다. 오빠 저기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그래서 오빠 우리 여기서 친구랑 한잔 하는데 오빠 좀 노래 잘한다면 한 곡만 해봐. 좀 오빠 노래 듣고 싶어서 왔어. 막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오르페우스가 안 하지. 이것들은 뭐야. 난 아내랑 헤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거절하니까 이 마이나스들이 삐진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술도 취했겠다. 나 얘 봐라. 네가 뭐 노래 잘하면 잘하지 뭐 얼마나 잘해. 뭐 이러면서 오르페우스를 그때부터 막 저주하고 막 돌팔매질 하다가 화가 주체가 안 된 거야. 취했던 거죠. 많이 취해서 화가 주체가 안 돼서 결국 오르페우스를 죽여요. 집단으로 때려가지고 죽여.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진짜 머리를 잘라서 강에 던져버렸어. 강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강물을 타고 떠내려가다가 스틱스 강까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잇는 강까지 간 거야. 그래서 지하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다시 결국 에우리디케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부인과 만났다. 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얘기가 좀 슬퍼요. 예. 좀 슬픈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이 오르페우스라는 어떤 캐릭터의 이미지를 좀 웃기고 재미있게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 왜? 이 짤 때문이야 다. 이거 디오니소스랑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웃긴 캐릭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알고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반전이죠. 예, 마냥 재밌는 애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는 어때? 오르페우스 좀 약간 좀 슬픈 느낌 아니냐? 그죠? 좀 약간 슬퍼. 아내 잃고 막 저렇게 사람들에게 막 연주하다가 죽었고 막 그지? 좀 슬프게 이제 좀 볼 수 있죠.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 재미있게 보던 동화가 크면은 약간 좀 슬프거나 무서운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 신화, 오늘은 신과 음악, 어떤 문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문화라고 해서 좀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신들이 어떠한 어떤 문화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겪었고 그게 인간들에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본 건데 뭐 음악뿐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스포츠 경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신들에게 탄생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해하는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그리스 신화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실제로 있던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해가 좀 가는 게 얘기 들어보면 실제 지명이나 어떤 이름들, 어떤 별자리 그리고 실제 역사 인물도 등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 신화로 통틀어서 설명을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주변의 사물, 진짜 아주 오래전 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물을 어떤 신에 대입해서 만들어져 온 전설 중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 생각을 이해하는 이런 자료 정도로 생각해 봐야지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밌잖아요. 벌써 이 채팅창 보십시오. 끝나는 게 아쉽다며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진다는 이 수많은 분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많이들 봐주시고 입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 신화는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